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싱가포르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미얀마 군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급된 기업은 양곤 골든시티 사업을 군부와 함께 진행한 이멀징 타운스 앤 시티즈 싱가포르로 이미 지난 2월부터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통화청 대변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고 밝히며 싱가포르 증권거래 규제기관에서 해당 상장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기업은 싱가포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받거나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자국민에 대한 출국 제재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미얀마 노동부는 미얀마 해외 취업을 위한 국민 출국 시 해외 노동자 신분증과 PJ 여권을 소지해야만 출국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민에게는 일반인들에게 발급되는 PV 여권과 해외 취업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PJ 여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해외 근로자용이 아닌 일반 PV 여권 소지자도 해외에서 근무가 가능하였으나 최근 PV 여권 소지자는 취업비자를 받아 출국하는데도 출국 거절이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 취업을 위해 출국하려다가 거절된 노동자 100명 중 1명은 해외 노동자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출국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PJ 여권 소지자들은 해외 노동자 신분증 발급을 받기 위해 네피도 이민국의 신청서, 코로나19 확인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비자사본을 제시해야 하며 승인이 되면 양곤다곤 북부타운십 이민국 빌론 지점에서 2일간 온라인 교육까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이 언제 날지 몰라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미얀마 자국민들의 해외 출국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카드라고도 불리는 해외 노동자 신분증은 1999년 도입이 되었으나 대부분의 해외 취업 노동자들은 실제 이 카드를 발급받아 본 적도 없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검사 관련 서류와 호텔 격리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미얀마 자국민들의 해외 취업 출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출국을 어렵게 만들어 여행사를 통해서만 출국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관광업계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로 나가려는 노동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태국 외신기자 클럽 온라인 토론에서 패널로 참가한 국민방위군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 중 중국 송유관 공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통합정부 국방부 차관은 문민정권은 외교관계를 해칠 수 있는 공격에 대해선 명령하지도 묵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중국 송유관 공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참여한 국민방위군 일원은 공격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 송유관 공격이 군부와 더 가깝게 만드는 역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격은 하고 싶다는 입장을 굳혔습니다. 2021년 9월 24일 아웅나잉후 대외경제투자부 장관은 제미얀마 해외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며 미얀마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호주, 중국, 홍콩, 인도, 태국, 한국,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가 참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일본, 유럽단체에서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례적으로 국영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았는데 회의 과정에서 참석 단체들의 잠재적인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참석자는 이 간담회에서 반대 의견을 나타낸 단체는 호주 상공회의소가 유일했다고 하며 나머지 단체들은 별다른 의견 없이 참석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호주 상공회의소 회장은 간담회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미얀마 정치적 상황에 대해 다른 단체들보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UMFCCI가 개최한 해외상공회의소 정기 모임에서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하였습니다. 인권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 대변인 야다나 마웅은 제미얀마 해외상공회의소들이 국가관리위원회를 합법적인 정권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국가관리위원회에서도 운영 자금을 늘리기 위해 해외 사업 자금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UN 진상조사 결과를 무시하면서까지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을 하는 해외상공회의소들을 보면서 개탄스럽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자레드 비신거 미얀마 전문 컨설턴트는 국가관리위원회와의 형식적인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미얀마 국민 보이콧 또는
해외 바이어의 제재 조치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기업체들은 국가관리위원회와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일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난 7월 말 국민통합정부 재무부는 쿠데타 이후 국가관리위원회와 투자계약 또는 승인에 대해서 무효화를 할 것이라고 기준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미얀마에 투자한 업체에 대해선 다른 정책이 적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모든 투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공제산업 투자의 경우 서민층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업 투자와는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석유 가스와 광물 사업 투자는 군부의 주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최근 미얀마 노조인 CTUM 또는 IWFM에서 군부 붕괴를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경제 제재와 유명 브랜드들의 철수 촉구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민통합정부는 EU 정부 측에도 EBA 혜택 중단을 하지 않도록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군부 정당 USDP 대변인 난다 흘라민트는 미얀마가 혼란 상태임을 인정하고 연방 붕괴를 막기 위해서 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대변인은 군부 정권의 협상 방안에 대해 거부 발언을 하고 군부가 상황 통제를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또한 대변인은 미얀마가 불안정한 상황으로 국제사회의 압박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압박 속에서 어떻게 국내 경기가 좋을 수 있겠냐고 언급하며 미얀마가 경기 침체를 겪고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 대해선 정부는 바늘을 사용할 때와 도끼를 사용할 때를 아는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면서 군부의 강압적인 방식에 대한 역효과가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단기간의 평화 회복과 경기 회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권의 경제 정책이 중요하며 어떻게 경기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는 양극화로 단절이 되어 있으며 미얀마의 미래는 미나웅을라잉 위원장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미래를 위해선 양 당사자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USDP 당원들이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오해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며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신변 보호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아세안 플러스3 국가재무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화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는 국제통화기금 IMF, 아세안 플러스3 거시경제연구소, 아시아개발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및 아시아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일시적인 생산 중단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이로 인한 식품 및 유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가 필요하며 시간은 걸리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미얀마 기획재정부 차관 마웅마웅이는 미얀마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발전 지수는 크게 하락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22년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3.8%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2021년 연말까지 미얀마 국민의 50%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경기부양 계획을 시행하고 현재 미얀마 경기부양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 대출 지원, 저소득층 지원, 공공보건 시스템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차관은 국가관리위원회가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우선순위 5대 로드맵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축산업 중심으로 경제발전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 10월 23일 사회복지부 장관 떼떼카인이 이끄는 미얀마 정당 피플스 파이오니어 파티는 아세안에서 국가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배제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미얀마는 아세안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아세안 회원국들과 협력을 해왔다고 밝히며 미얀마가 아세안 의장을 맡았을 당시에는 국제사회와 성공적인 협력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아세안에서는 건설적인 제안을 제공하고 회원국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미얀마 정치적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미얀마 현 정권은 민주주의와 평화 안보를 유지하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당은 NLD당에 있었던 테테카이니에 정당 내 이견이 생기면서 탈당을 하고 새롭게 만든 정당으로 2020년 11월 선거에서는 의석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 이후 사회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4일 미얀마 관광협회 회장 야니는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 호텔들이 재개장을 하면서 국내 관광업이 재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광산업이 재개된 지역은 만달레이 지역 바간 타운십과 라카인주 무라우굿 타운십, 타닌따리 지역 메익이라고 합니다. 국내 여행사에서는 유적지를 관람할 수 있는 무라우구 여행 프로그램과 타닌따리 지역 킹스 아일랜드 리조트 등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국내 관광산업이 공식 재개되면서 집에만 지냈던 국민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양곤전력공사는 전기세를 미납할 경우 전력법에 따라 단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양곤전력공사는 전기세를 납부 마감일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3월분 전기세는 9월 7일까지, 4월분 전기세는 9월 21일까지, 5월분 전기세는 10월 6일까지, 6월분 전기세는 10월 19일까지, 7월분 전기세는 11월 2일까지, 8월분 전기세는 11월 16일까지, 9월분 전기세는 12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양곤전력공사는 2021년 3월 이후 미납된 양곤지역 일부 타운십 주택에 대해 단전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세 보이콧으로 인해 납부율은 저조하여 앞으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미얀마 마약 단속반은 다웅진 이하웅쉐 빌라웅 도로 구간에서 운행 중이던 트럭에서 마약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압수된 마약은 17억 7천만 자 상당의 메스암페타민 66kg, 헤로인 17.5kg짜리 50봉지, 각성제 65만 정이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트럭에 탑승하고 있는 기사들을 신문한 결과 이들은 샨주에서 양곤으로 운송 중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20일에도 만달레이 지역 아마라프라 타운십 쉐도 버스터미널에서 양곤으로 운송 예정이었던 트럭에서 각성제 276만 정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치안 불안정한 틈을 타 마약 밀매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얀마 호텔관광부는 호텔 및 관광 분야 7개 업종에 대해 코로나19 안전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업종은 호텔과 식당, 기념품점, 여객 운송, 관광, 가이드, 홍보 업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안전인증서 온라인 신청 후 관련 부처에서 실태 조사 후 인증서가 발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1년 10월 27일부터 싱가포르 보건부는 14일 이내 미얀마 체류 이력이 있는 입국자에 대해 싱가포르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입국 시 1,450 싱가포르 달러를 지불하고 10일간 호텔 격리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4그룹에 지정된 국가들은 미얀마와 함께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가 있다고 합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